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국어생활 은희쌤입니다. 이번에는 2021년 6월 고1 모의고사 26번에서 28번 질문에 해당하는 이태준의 복덕방 현대소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 복덕방 같은 경우에는요, 시대적 배경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해서요, 서울이고요. 아주 사회가 조금 급변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젊은 세대 위선적인 것들도 조금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조금 돈이 없어진 그런 노인들이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서 약간 나중에 일확천금만 꿈꾸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이런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안초 씨와 그의 딸이 나오고요. 딸은 되게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돈을 되게 인색하게 잘 쓰지를 않아요. 약간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초 씨는 한나절이나 화투패를 떼다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한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국어 독분을 툭 채워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채술 바라고 밤낮 화투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자, 속으로는 박희한 영감보다 더 세상의 야심이 끌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안초 씨는요, 경제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는 했어요. 자, 딸이 나와요.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해서 제법 돈량이나 거친 것 같으나 건구소를 내느라고 집을 뜯어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느라고 더구나 귀찮게 많은 이 아비를 위해 쓸 돈을 예산에서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안초 씨의 딸은요, 되게 뭔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대신에 아버지에게는 되게 인색합니다. 인색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 볼게요. 얘 낡은 솜이 돼 그런지 삭바느질을 돼 그런지 바지 솜이 모두 치워 썼던데 호도시야. 암만 해도 샷을 한 벌 사버려야겠다 하고 딸의 눈치 보다 한 번은 입을 열었더니 어련히 이제 사드리려고요 하고 딸은 대답을 선선하였으나 셔츠는 그의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도 못하였다. 셔츠는커녕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1원만 달래도 1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50전 한 입만 이제 준 거죠. 엄청 인색한 겁니다. 자,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태만 5, 6원 먹는 것이어서 50전만으로는 그런 다리는 어림도 없었다. 50전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촐한 것을 택하던 초씨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짝짝이로 들어가는 것을 하기가 싫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궁핍한데 허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라리 종이 노끈이 제 쓰기라고 50전은 담배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왜 안경다리는 안 고치셨어요? 하니까 딸이 그날 저녁에 물으니까 흥 이러고 말아요. 딸에 대한 약간 반감이 조금 있는 겁니다. 초씨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줬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로도 들렸다. 그게 내게 상관 있니? 아버지 위해 나 만들지 누굴 위해 만들었기요? 그럼 초씨는 정말 날 위하는 거면 살아서 한 푼이라도 다오. 죽은 뒤에 내가 알 게 뭐냐? 라는 소리가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다. 50전문이면은 왜 안경다리를 못 고치세요? 초씨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것을 가리실 처지하여. 그러나 50전은 또 마코값으로 다 나갔다. 이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다. 사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짤자식. 그저 내수 중에 돈이 있어야. 초씨는 돈의 긴요성을 날로 더 심각하게 느꼈다. 초씨는 이날 저녁에 박희한 영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제 딸에게 했어요. 어떤 얘기 했냐면은 일단은 실패했을지라도 그래도 십수년을 상업계에서 논 안초씨라 출자를 권유하는 수장만은 딸이 듣기에도 딴 사람인 줄 놀라웠다. 딸은 즉석에서는 가부를 이제 한다 안 한다를 말하진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서도 이내 잊혀지진 않았던지 다음날 아침에는 딸 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었고 초씨가 박희한 영감에게 묻던 이상을 시시콜콜이 캐물었다. 그러면 초씨는 또 박희한 영감 이상으로 손가락을 하기를 소상히 설명했고 1년 안에 정장하더라도 최소한도로 50회 이상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딸은 솔깃했고요. 사흘 안에 연구소 집을 어느 신탁의 회사에 넣고 3천을 돌리기로 했다는 거는 이 자기가 하던 이 연구소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초씨는 금시발복이나 된 듯 뛰고 싶게 기뻤다. 서참이 놈 날 은근히 멸시했겄다. 내 굳이 널 시켜 네 집보다 난 집을 살 테다. 니깐 놈이 천생각해지 별거냐. 그러나 신탁회사에서 돈이 되는 날은 웬 처음 보는 청년 하나가 초씨 앞을 가리며 나타났다. 그는 딸의 청년이었다. 딸은 아버지의 손에 단 1전도 넣지 않았고 꼭 그 청년이 나서 돈을 쓰면 처리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아버지를 못 믿은 거예요. 아버지를 못 믿고 남자한테 이제 신긴 거죠. 자, 볼게요. 처음에는 팩 나오는 노염을 참을 수가 없었으나 며칠 밤을 지나고 나니 적어도 3,000원의 순이익이 5, 6만 원은 될 것이라 10,000원 하나에 어디로 가랴 하든 타협이 생겨서 안초씨는 으슬으슬 그 일을 태며 사이녀 성격인 청년의 뒤를 따라 나섰다. 자, 1년이 지났다라고 돼 있어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자,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고 해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라고 했으니까 투자가 제대로 안 됐겠죠. 투자 실패로 한 거예요.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면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에는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무소식일 뿐 아니라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해한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박해한 영감으로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했는데 무슨 결정으로인지 중지되고 많은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 처지에 곤란해서 꾸민 극이었다. 돈을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받지만 벼락은 초씨에게 떨어졌다.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사실은 더 비참해졌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죠. 자, 재물이나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밑돌이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 물론 안경다리는 못 고쳤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50전짜리커녕 이제는 50전짜리커녕 10전짜리도 얻어볼 길이 없었고요. 이제 더 이상 딸한테 더 돈을 써 달라고 하기가 더 힘들게 된 거예요.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렸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바른 말린 야오강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씨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묻은 적상 생각이 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불거나 떨진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었다. 자, 2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거니까요. A를 조금 먼저 볼게요. A가 딱 요 장면이거든요. 안경고어 요 장면인데 자, 외양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외양묘사 없었고요. 그죠? 대화와 서술을 통해 인물을 가릴 때 요거는 맞겠네요. 다음에 작품 속 서술자가 사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를요. 서술자 개입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는 없었고요. 4번 A는 시간의 흐름의 역행은 아닙니다. 순차적이고요. A는 향토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향토적 소재도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하면 2번으로 바로 나오긴 하는데요. B도 한번 볼게요. B가 딱 요거거든요. 1년이 지났다 이러면서 배경묘사를 통해 처지를 드러낸 건 아니고요. 요약적 서술이죠. 2번 맞고요. B는 작품박 서술자가 앞으로 전개될 사건 예측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과거의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해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드러낸다. 일단 의미까지는 조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사건이 됐는지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요약적 서술이 정말 확실한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27번 가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고요. 자, 기억은 형편이 어려운 안초치를 인색하게 대하는 딸의 모습이래요. 자, 기억을 한번 찾아가 보면 이거거든요. 인색한 거 맞죠? 저렴한 안경다리는 사지 않겠다. 안초에서의 자존심. 자, 종이 노끈인 채 쓰기로 하고 담배까지 말았다. 허세죠. 다음에 안초시가 전해준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딸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딸 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겠네요.
안초 씨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려는 딸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자, 수고로움 아니죠. 못 믿은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연상 밖의 결과로 딸과 마주할 정신이 없는 모습. 그래서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죠? 28번 가겠습니다. 윗글이 창작될 당시 신문기사 일부고요. 요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전국은 지금 이러면서 일본의 축항사업 발표 후 전국이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떠들썩하다.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축항사업에 막 몰려들고 있고요. 빠르게 정보를 입수한 브로커들로 아주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하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투자 실패하거나 재산을 잃은 사람들, 가족들에게 외면을 받고 막 사기로 이제 만회하려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아주 비판을 일고 있다. 1번부터 볼게요. 딸에게 출자를 권유하는 수작은 맞죠. 근데 안초씨는 건설 사업이 확정된 부지는 아니었어요. 답은 1번으로 바로 나와야 되고요. 2번 50빛의 순이 날고 장담장담하는 모습에서 한탕주의 빠져있다 볼 수 있고요. 연구소 집을 담보로 3,000원을 마련했다고 했어요. 당시에 투기 열풍과 관련이 있다. 맞죠? 모씨가 연극을 꾸민 건 피해를 만회하기 위한 이런 거였죠. 맞고요. 안초씨가 친자간의 의리도 배추 밑돌이듯 한다. 물질 만능제 어두운 모습까지 맞네요. 자, 28번 답은 1번이었고요. 오늘의 현대소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